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블랙홀 같은 세균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릴 적에 땅에 떨어진 거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이유는 손에서 나오는 것도 다 피부도 뭐다 산성이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살균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pH 관련 주요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피부와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요, 알칼리성을 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세균과 뭐 어떻게 될까요? 금방 오염이 되고 염증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여드름 피부와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비누를 쓰는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정답이 아닐까요? 네. 실제로 알칼리성 피부 산성 비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뭡니까? 왜 생깁니까, 오박사님? 네, 우리 얼굴이나 피부에는 모공이 있어요, 모공. 그죠? 모공은 털이 자라납니다. 털이 자라나고 그 밑에 피지선이라는 게 피지를 만드는데 저 피지라는 게 기름이에요. 지방이거든요. 저 모공이 얼굴에 몇 개나 있을까요? 2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2만 개에서 하루에 한 1 내지 2cc 정도의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피부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또 보습작용을 합니다. 기름이 싹 한막을 두르고 있어서 피부에 붙어있는 습기가 안 날아가게 해줘요.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 손바닥 발바닥을 빼놓고 모든 피부에 이 모공이 있고 모공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손바닥 발바닥에는 없어요. 진짜? 손바닥 발바닥만 없고 머리와 얼굴에 제일 많아요. 머리에. 특히 저 변우미 씨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와, 우리 또 이용식 씨 이마에 아주 막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머리카락 그 털이 자라면서 그걸 따라서 피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 속에서 피지가 굳어서 딱딱해지면서 커집니다. 그러면 모공이 넓어지죠. 한번 넓어지면 조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아주 이 피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성 피부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요. 그 2012년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여성의 피부 고민 바로 1위가 주름으로 나왔고요. 2위가 모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가 칙칙한 피부로 나왔는데요. 예, 이 1위, 2위, 3위 모두 공동으로 바로 모두가 피지랑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화장품 회사가 20세에서 40세 한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보면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쓴 비용이 무려 20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1인당 1인당. 예. 그래서 피지 관리만 잘 하셨더라도 이렇게 피부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피부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피지가 또 피부에 염증도 일으키죠. 사실 피지는 단순하게 피지샘에서 나온 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가령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모낭충이고요. 모낭충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제 피지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숫자도 막 늘어나고 그렇게 되시게 되면 이제 배출물도 배설물들과 함께 또 그 안에서 죽은 사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피지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게 많게 되면 당연히 그 부위에 꽉 막히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그 염증 안에서 악성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처짐 현상이라든지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지의 내용물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점점 얼굴이 이렇게 찝찝해지면서 좀 뭔가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예,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네요. 이제 피부에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피지의 정상 단계에서는 피지선이 분비되는 피지가 이 피부 표면 밖으로 잘 원활하게 배출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공에서 뭐 별로 피지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깨끗한 얼굴에 적당한 유분으로 이제 윤기도 돌고 촉촉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는, 관리를 하지 않는 모공이 되면 이제 폐쇄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공 속에 과잉으로 분비되었던 피지가 모공 출입구에 주변 각질, 뭐 아까 말한 뭐 모낭충의 사체,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이랑 섞이면서 딱딱하게 피지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피질 덩어리를 저희가 각전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딱딱한 덩어리가 모공 입구를 막게 되면 이제 폐쇄 단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피지는 계속해서 몸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생성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옆으로 얘네들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폐쇄 단계가 되면 이제 3단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맣게 점이 된다 그랬던 블랙헤드 단계가 되게 네, 되는데요. 보이네요. 표면에 까맣게 올라온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밀어내다 보면 어차피 이제 양이 많으면 나오다 보면 이제 그런 남아있는 피지 찌꺼기 같은 것들은 이제 공기랑 산화가 되면서 까맣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털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안에 있는 솜털도 좀 밀려 나오면서 그 털들이 약간 까만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점이구나. 그게 얼마까지, 양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뭐 제가 보면 막 뭐 0.4cm 막 이렇게까지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피지 활동 자체가 뭐 100배 정도까지도 많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쌓여서 또아리를 말고 있던 것들이 쭉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도아리까지만. 이게 0.3이 엄청 좋지. 모공 하나에 얼굴에 2만 개가 있는 2만 개가 이야, 정말. 그러니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아까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게. 앞으로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네. 피지 양을 보고 대박이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아톰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많은 비누를 만드는 회사나 스킨케어 쪽 회사들은요, 알카리성 비누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99% 뭐를 쓰냐고 하면은 산성 비누를 쓰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피부 알고 가기 상식을 통해서 봤어도 피부는 산성이 좋다, 알카리가 좋다? 아니, 맞습니다. 산성이 좋은데 여드름과 아토피성 피부 같은 경우는 뭐다? 알칼리다. 그래서 산성비를 써야 된다. 그 이론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들은요, 상당히 잘못된 이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피부와 접촉되는 세정력을 갖고 있는 비누라는 상품은요, 세정력이 뭐죠? 닦아내는 거죠. 없애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영상에 나왔던 피지를 제거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정력이 높은 순위는요, 첫 번째, 알카리성이 높습니다. 산성이 될수록 어떨까요? 세정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그 피부 조직 내에 있는 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겉면만 닦아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미지나 실제로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약산성 비누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휴엔샵의, 휴엔컴퍼니의 대표적인 메인 상품인 정말 좋은 이게 뭐죠? 클렌싱바죠? 클렌싱바는 산성일까요? 알칼일까요? 네, 클렌싱바는 알칼입니다. 산성 아닙니다. 중성을 약간 띄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산성보다는요, 알카리성 비누가 훨씬 좋습니다. 뭐에서는? 세정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알카리성 비누나 중성 비누를 쓰게 되면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마무리를 산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산성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닥터큐 스킨 토너입니다. 결론은 뭐냐?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다? 산성 비누는 좋지 않다. 알칼리 중성을 쓰고 나서 마무리를 산성화시키는 게 훨씬 좋다라고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집에 계신 남편분하고 자녀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피부 관리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닦을 때 뽀득뽀득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를 안 바르시죠? 스킨하고
스킨만 바르거나 로션을 안 바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로션을 왜 바를까요? 그러면은 피부에. 스킨만 바르고 산성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로션을 바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안을 하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피부가 중성을 유지합니다. 약 알칼리에서. 자연스럽게 산성이 되기까지는 약 8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몇 시간? 8시간. 그리고 그 8시간이 소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킨토너를 바르죠. 스킨토너는요, 약간의 알코올 성분과 액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될까요? 증발, 기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 크림의 역할은 뭘까요? 즉, 보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어떻게 될까요? 유분을 입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킨케어, 크림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3가지만 잘 하셔도요, 실제로 남성분들, 여성분들 타고난 거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잘 된 습관을 들인 분들 같은 경우는 80, 90세가 돼도요, 실제로 피부가 탱탱한 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죠? 예,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요, 아주 바르게가 살면 150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 연고를 보고 측정을 했습니다. 연고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비만이나 다른 그 습관성으로 잘못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연고는 150년까지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피부도 그거에 맞게끔 150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씻는 습관, 또 하나 외부에 있던 이런 중금속, 또 피지의 잘못된 제거 방법으로 인해서 피부는 금세 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한 피부에 대한 기초 상식을 배웠습니다. 왜 닥터큐 제품을 써야 되는지, 왜 닥터큐 제품이 탄생이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모덱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데모덱스라는 말은요, 라틴어입니다. 데모는요, 아주 쉬워요. 지방입니다. 지방이 뭐죠? 기름이란 소리입니다. 덱스는 뭘까요? 벌레입니다. 그럼 붙이면 뭐죠? 지방벌레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부 속 진드기 데모덱스. 일종의 피부 기생충 데모덱스는 세계 각 인종, 각 동물의 피부 모두에 살고 있습니다. 데모덱스는 피부 속 모공에서 살기 때문에 모낭충이라 불리는데 그 종류만도 무려 수천 가지입니다. 1800년도에 처음 밝혀졌고 사람의 인체에 발견된 것은 2종류로, 뿌리가 짧은 데모덱스 브레비스는 주로 피지선에 살고, 뿌리가 긴 데모덱스 허리큘럼은 주로 모근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의 97.68%의 피부에 데모덱스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암수가 따로 존재하고 평균 길이는 0.28mm입니다. 굵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입니다. 계단형 머리와 양쪽에 4개씩 8개의 거칠고 짧은 다리, 그리고 긴 꼬리가 있어 사람 피부의 모낭과 피지선 내에 들어가 알을 낳고 번식합니다. 모낭과 피지선에 기생하면서 세포의 영양분과 수분, 산소를 흡수하고 번식력이 아주 강해 암수가 교미해 12시간이 지나면 5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으며 불과 2주 만에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후 60일에서 90일간 우리 피부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데모덱스. 낮에는 피부 속 영양분을 갉아먹고 사람이 잠든 밤에 피부 얼굴 밖으로 나와 암수가 교미하는 등 주로 활동합니다. 데모덱스가 피지선을 이동할 때 또는 우리 피부의 모공 속을 들락날락할 때, 또 데모덱스 기생충이 우리 피부 위를 기어다닐 때 바로 우리 피부가 간지럽게 되는 것이죠. 또 피부 진드기 데모덱스의 분비물과 배설물, 죽은 사체와 그 잔해들이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우리 피부는 심각한 피부 질환과 각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피부 속 모세 혈관을 파괴시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각종 비싼 화장품들을 사용해 피부 속으로 영양을 듬뿍 넣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데모덱스를 먹여 살리는 밥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겠어요? 그 많은 영양들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전에 우리 얼굴에 우글거리고 있던 수많은 데모덱스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요?
데모덱스 벌레들은 우리 피부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데모덱스보다 얼굴에서 채취한 데모덱스가 덩치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얼굴의 영양분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죠. 모공이 늘어지면 얼굴이 처져 보이죠? 6만 3천 개의 모공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큰 이유는 피부에 수없이 분포된 모공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 모공을 늘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데모덱스인 것이죠. 데모덱스를 직접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굵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굵기의 데모덱스가 한 개의 모공 속으로 7에서 8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수없이 우리 모공을 왔다 갔다 하는 데모덱스 기생충들 때문에 우리 모공이 늘어나게 되고 얼굴이 처짐과 동시에 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에 탄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모덱스가 우리 얼굴에 끼치는 악영향이 또 있어요. 바로 색소 침착입니다. 멜라닌 색소는 우리 인종의 피부 색깔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흑인들은 그 멜라닌 색소가 분해되지 않고 피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것이고 백인은 멜라닌 색소의 분해가 완전히 일어나기 때문에 백색의 피부를 가집니다. 황인은 멜라닌 색소가 적당히 분해돼 황색의 색깔을 띠는데 동양의 한인종의 경우 얼굴에 색소 침착이 일어났다면 그 부분의 진피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분해를 시키지 못하고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표피 밑의 진피를 다시 재생시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진피 속에는 영양보다는 진피 역할을 저지시키는 각종 오염물질뿐 아니라 화장품 찌꺼기 등 많은 물질이 모공 속을 메우고 있죠. 그중 데모덱스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데모덱스 암수는 우리 모공 속에 50에서 60개의 알을 낳고 2주 정도 지나면 큰 데모덱스 벌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일에서 90일이 지나면 이 데모덱스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모공 속에서 죽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바로 영양을 공급받을 우리 진피 속에서 데모덱스가 썩고 부패하여 진피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데모덱스 기생충은 피지선에 기생하며 진피층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갉아먹고 세포 조직과 모세 혈관을 파괴시켜 피부의 조기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죠. 아토피성 피부염의 50% 이상이 피부 진드기 데모덱스 때문이죠. 성인 피부염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원인을 찾기 위해 패치 테스트를 한 결과 50% 이상이 피부 진드기 데모덱스에 대하여 양성 반응을 나타냈죠. 데모덱스 허리큘럼은 머리털의 뿌리인 모근벽을 갉아먹어 모근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섭취하여 모발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피부 진드기 데모덱스는 피부 속과 바깥의 출입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여 모공을 넓게 만들고 모근에 염증을 일으켜 탈모의 원인이 되죠. 또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피부 진드기는 표피층의 피부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극하고 돌아다니므로 비듬도 많이 생겨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데모덱스에 관한 거를 좀 배워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모르시는 거 하나가 이 데모덱스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300종류 이상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포유동물 있죠? 이 모든 동물에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봤던 것처럼 PT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건 허리큘럼이라고 합니다. 허리큘럼은 다른 게 아니라 모낭을 뜻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털모, 주머니낭. 즉 털이 있는 곳에 모근에 서식하는 게 뭐다? 데모덱스 허리큘럼입니다. 브레비스는 뭘까요? 브레비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피지입니다. 즉 피지가 나오는 부분에는 거의 뭐가 있다? 브레비스가 많다. 그러면은 브레비스가 많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 주변, 또 이마, 머리 쪽은 뭐가 많을까요? 바로 허리큘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얼굴에 약 모공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아까는 6만 개라고 했는데요. 약 2만 개에서 6만 개 정도가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몸 중에 모공이 없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손바닥하고 발바닥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휴엔에서 데모덱스를 제거하기 위한 닥터큐란 비누를 만들었지만 크리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왜 많은 상품을 다 같이 만들었을까요? 몸에도 바르는 것도 만들고 머리 샤워하는 것도 왜 만들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얼굴에만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데모디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데모덱스 그 유충이나 성충이 나와서 그 성분이 없는 곳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제거해야지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피부 건강의 최대적은 뭐다? 데모덱스다. 아까 박사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날 겁니다. 여성 피부에 가장 큰 그 근심거리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름, 처짐, 색소 침착, 다 뭐랑 관련돼 있다? 피지와 관련돼 있다. 근데 그 피지를 먹는 건 뭐다? 데모덱스다. 결론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닥터큐 제품은요, 큐큐이진 박사님이요, 1950년부터 연구해서요, 수십 년간 90만 명 이상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성분인 데모디신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가 있어요. 닥터큐에 화학 성분 있지 않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화학 성분은요, 천연 제품에서 만든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그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유해한 화학 성분이 소량이라도 있더라도요, 아주 타사 대비 적게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데모디신 성분에는요, 사라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라는 바로 뭐냐면 열매의 일종입니다. 190여 가지의 그 안에 있는 실제 성분 중에 20여 가지의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인간의 몸을 이루는 미량 원소 중에 20가지 중에서 18가지를 갖고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 또 하나,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SOD 요소를 만드는 이런 성분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항염, 그리고 피부 재생에 탁월하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 성분과 실크, 알로에, 그리고 아까 봤던 당기, 황기, 인삼, 영지 같은 종류의 다양한 좋은 천연 재료를 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저희 휴엔 컴퍼니만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에서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97% 이상, 거의 98% 이상이 뭐를 갖고 있다? 데모덱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 데모디신 성분에 들어간 이 성분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부 속 진드기인 데모덱스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피부 표면을 청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피부 속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기생충이라고 하죠. 기생충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 노화 요인을 없애는 피지, 그리고 주름을 살결을 정돈해서요, 아름다운 피부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 피부 속 진드기의 재침입, 재번식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장님, 저는 닥터큐 비누를 상당히 10몇 년간을 썼습니다. 근데 왜 닥터큐 비누를 쓰고 나서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없어졌을까요? 바로 뭐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신생아들은요, 태어나고 한 2주간은요, 데모덱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접촉되는 게 왜 접촉이 되느냐? 엄마와 아이가 뺨을 통해서 맞닿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모유 수유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해로 이 젖가슴에 있는 곳에도 뭐가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유분, 유지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이를 통해서 침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데모데시틴이 들어간 이 닥터큐 제품을 쓰게 되면은 그 제거도가요, 80% 이상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상품입니다. 이 크린시바 같은 경우는요, 노말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타입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 사업자분들께서요, 어떤 역할인지는 명확히 모르는데 효과를 본 게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누로 칫솔질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미백 효과를 봤다라는 효과를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실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렌싱 바는요, 제일 크게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활성,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활성 뭐라고요? 미네랄. 광물에서 축적한 무기질, 미네랄 성분인데요. 비활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스케일링의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치약을 대신해서 얼굴에 그 치약을 대신해서 칫솔질 하는 거 솔직히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세안, 즉 삼투압 현상에 인해서 몸 안에 있는 그 유분을 제거해서 천연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몸 깊숙이 있는 모공 안에 있는 피지, 과다 분비된 피지와 더불어서요, 폼 클렌징, 마사지를 통하고요, 천연 폐기 효과를 있고요, 각질 제거 효과와 하얗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 가장 큰 차별점은 저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마사지샵은 가서 얼굴에 팩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한다? 클렌징 바를 해서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토피의 주 원인인 모낭충을 살지 못하고 해서요, 한국의 피부과 병원에서요 실제로 많이 권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닥터큐 상품 같은 경우 사용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보통 2회에서 3회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품을 많이 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 세안 같은 경우는 빠르게 겉에 있는 겉면을 닦고요. 두 번째 세안서부터는 거품을 내고 한 1분에서 5분 정도를 방치한 후에 세안하게 되면 모공 내부에 있는 깊숙한 피지와 오염물질, 모낭충을 같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노멀과 스페셜의 차이점은 그 허브 성분과 미네랄 성분 자체가 조금 더 스페셜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건성과 지성 피부가 있을 겁니다. 노멀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닥터큐 노멀 타입을 쓰시면 되겠지만, 본인이 피지가 너무 많거나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유지 성분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스페셜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낭충은 다른 개념을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낭충이 슬프게도요, 슬픈 건 뭐냐면은 얼굴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서 실제 머리보다 얼굴이 크기가 몇 배가 크다? 3배가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면서 외부 환경에서 우리가 매연, 중금속, 독소를 접하면서요, 그 독소까지 다 뭐가 먹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낭충이 먹게 돼서 그 사체, 죽고 나서 한 20일에서 25일, 60일 정도에 되는 그 모낭충 사체가 더 심한 아주 안 좋은 폐기물 수준의 독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첫 번째 세안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다? 클렌싱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요, 휴엔에서 정말 효자 상품과 더불어서 고객들이 큰 감동, 상품에 대한 품질의 만족도를 많이 느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셜 클렌저입니다. 아까 말했던 데모디시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딥 클렌징 제품이라고 합니다. 딥이 뭘까요? 깊숙이 제거하는. 그래서 기능은 뭐가 있냐면은 모공 스케일링, 쉽게 말하면 요철이라고 하죠. 저 같은 피부 같은 경우도 많이 이 닥터큐 제품으로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 여드름을 강하게 짜거나 모낭충으로 인해서 피부가 안과 밖에 차이가 나면서 요철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딥 클렌징 제품으로 스케일링 기능과 천연 바피 기능과 미백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좀 화장품 제거할 때 있죠, 그 클렌징의 기능에도 써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시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공을 열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물로 수건을 대서 실제로 얼굴에 모공을 열게 한 휴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항상 어떤 물? 차가운 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다음에 클렌징 바로 당연히 애벌 세척하고 나서 소량을 손바닥에 서서 거품을 낸 다음에 마사지한 후에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재세안하는 걸로 해서 온센스라는 제품은 제가 추후로 보여드릴 텐데, 피톤치드가 들어간 이 제품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2~3배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스 클렌저입니다. 이 레이디스 클렌저는요, 저는 처음 썼을 때
레이디스 클렌저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만 쓰는 클렌저인가? 이게 여러 남자분들은 많이 모르실 텐데 이게 질 세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질 세정제인데 얼굴에 써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어느 분이 쓰면 좋냐? 여드름성 피부, 염증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실제로 얼굴에 발라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여성의 질내에 있는 트리코모나스균, 현디나균, 세균, 박테리아 제거 및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질 내부 세척도 좋지만 얼굴 바깥쪽에 있는 모낭충에 일어난 염증 그리고 피부가 건성이어서 제거되지 못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염증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허브 성분이 상당히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데모디딘 성분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기능 여성 청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발라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기분은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페이셜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게 되면은 이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스크팩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하는 건 뭐냐면은요. 마찬가지로 각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 5분 정도를 바르거나 한 7분 정도를 바르고 나서 닦아주면 되는데요. 영양 공급, 미백 효과, 보습력, 진정작용에 상당히 좋은데요. 거의 닥터큐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뭘까요? 기능성이라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능성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미백, 그죠? 주름 제거, 그리고 자외선 이런 차단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닥터큐 제품은 영양 공급은 거의 기본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 거의 다 모든 제품이 천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기미 피부 사용에도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그 회사의 모 직원 같은 경우도 기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피부 중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기미가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정기적으로 팩처럼 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헤어 이거를 제거해 주게 되면은 큰 도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디폼입니다. 바디폼은 바로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요. 닥터큐 제품을 갖고 저는 이 크리시바 제품을 갖고요. 몸을 전체를 한번 닦아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성분들은 미끈삐끈한 기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가서도 실제로 남자분들 보시면은 비누로 머리 감고요. 비누로 샤워하고요. 비누로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끈적끈적한 기분 자체가 실제로 뭐다? 제대로 안 닦인 기분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상당히 그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서 그 샤워를 할 때 바디폼 기능을 상당히 많이 쓰고 그 부드러운 느낌 자체가 보습이 되는 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닥터큐 제품도 이 바디폼이 제가 써보니까 타사 제품에 비해서 되게 불쾌하거나 덜 닦아졌다는 느낌 자체는 많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신 마사지 전신팩 각질 제거 효과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공 수축, 피부 탄력이 생겨서 주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알레르기성, 아토피성, 건조성 피부에 상당히 좋습니다. 즉, 피부가 알카리성이신 분한테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굳은 살 제거와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생리대 알레르기에도 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어서 헤얼스 워시 제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올가 라인에도 머리에 바르는 샴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걸 하기 전에 헤얼시 워시 제품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닥터큐 헤얼스 워시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걸 한번 짜보시면 알 겁니다. 점성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회사의 그 일반적인 물 종류가 정제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요. 천연 약초허브 성분과 데모디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머릿속에도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허리클럼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잘 보세요. 모낭염이라는 거는 하나의 모공에 두세 개가 들어갔다고 모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5에서 7마리 이상이 한 모공에 존재하면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낭염이 존재하신 분들은 100% 어디에? 머리카락은 탈모나 머릿속에 뭐가 많을까요? 모낭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격적인 거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이 눈썹에도 모낭충이 존재합니다. 한번 샵에서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핀셋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한번 떼어나고 나서 그 기름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아니면은 콩기름 같은 걸로 제거하게 되면은 그 허리클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눈썹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약 한 12.97%가 됩니다. 한 100명 중에 13명 정도.
근데 얼굴 속에 모낭염이 있는 사람은 머리에 있는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남자만 실제로 대머리가 존재합니다. 유전학상.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머리가 뭐다? 정력이 세다. 맞는 말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 DHT라는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호르몬이. DHT. 이 성분이 뭐를 촉진시키냐? 쉽게 말하면 피지선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도 뭐다? 기름기가 많이 생성이 돼서 탈모가 되는 원인은 그 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지를 먹고 사는 어떤 거? 허리큘럼과 브레비스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많이 존재하게 돼서 모근 내에 있는 굳건한 뿌리를 제거하고 그 머리가 빠지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하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이 헤어시 워시 제품으로 먼저 스케일링, 머리를 한번 감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천연 올가 샴푸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샴푸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샤워 아침 저녁으로 하시잖아요. 아침 저녁. 하나 팁을 드리면 머리를 감고 아침에 바쁠 때 머리를 안 말리고 가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머리를 안 말리게 가고요. 두 번째, 충분하게 헹굼을 하지 않으면은요,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모낭충이 즉 살기 쉽게 만드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낮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낮에 쓰고요. 밤에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눈썹 있죠. 저는 눈썹에 씁니다. 이 헤어스 워시를. 가끔씩 저녁 때 불을 끄고 영화를 집에서 봤을 때 눈썹 쪽이 많이 간지럽다는 느낌을 갖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뭐가 많다? 모낭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털이 있는 부위는 이거를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유일하게 인간의 몸종에 모공이 없는 곳은 두 군데다. 어디다? 발과 발바닥과 어디다? 손바닥이다. 전체 부위가 다 뭐다? 모낭충이 살기 쉬운 서식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현 반응은 제가 유일하게 이 헤어스 워시만 좀 적어놨어요. 모낭충이 많거나 화학 샴푸를 많이 쓰신 분 같은 경우는요, 두피에 가려움증이 좀 생기거나 뾰루지가 실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탈모가 일어나는 부위에 원액을 바를 경우에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낭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올가 상품처럼 천연인 상품은 쓰고 쓰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감. 그리고 컨디셔너입니다. 컨디셔너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워시한 곳에 영양분 한 번 더 입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센스는요, 안 써봤어요, 솔직히. 근데 3일 전에 한번 받아 써봤습니다. 써봤더니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많이 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얘는 그 물을 이용한 제품에 넣게 되면 기존 제품과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온센스는요, 천연 보습 인자가 있어서요, 보습 효과, 즉 진정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시를 할 때 물에 섞어서 쓰는 거를 상당히 권하고 있고요. 전신용 헹굼, 입욕제, 헤어린스, 바디 오일의 형태로 쓰면 좋은데 살균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이어서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앞에 있는 상품을 통해서 전신을 깨끗하게 샤워해서 데모덱스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나면은요, 인간의 피부는 산성 알칼리 뭐가 된다? 한번 씻었기 때문에 알칼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어떻게 될까요? 산성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그 산성을 한 번 더 위에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분을 입혀야겠죠. 대표적인 첫 번째 베스트 상품인 스킨 밸런싱 토너입니다. 이 스킨 밸런싱 같은 경우는 노멀과 스페셜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두 제품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멀 같은 경우는 에센스 30%, 토너 70%로 돼 있어서요, 산성화되는 게 좀 더 강화돼 있고요. 이 스페셜 같은 경우는 데모디신 성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나 아니면 모낭충이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멀보다는 스페셜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샤워하시고 나서 샤워하고 한 15분 내에 10분 안에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걸 통해서 피부를 산성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액티브 크림이나 닥터큐 바디폼 크림을 통해서 그 위를 한번 입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크림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낮에 쓰는 크림이 있고요. 밤에 쓰는 크림이 있습니다. 낮에 쓰는 크림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명확히 알고 계세요. 낮에 쓰는 크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금속, 독소, 그리고 어떤 거? 자외선 같은 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 쓰는 건 뭘까요? 낮 동안 시달린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닥터큐의 이 액티브 크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왜냐? 데이와 나이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재생에 탁월합니다. 뭐에 탁월하다? 재생에 탁월하다. 아마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이해할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죠. 왜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만 지금 강의를 들어갔고요. 교육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이 교육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아마 듣는 분은 약간 빠르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흡수, 보습력, 기존에 있던 닥터큐 제품처럼 탁월하고요. 특히 잔주름, 저는 이 세포 재생에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피부에 그 여드름 상처로 인해서 났던 거가 이 액티브 크림을 통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데모덱스라는 그 모낭충이 피부에 큰 역할을 저해하는 이유가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피부를 재생하고 피부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낭충으로 인해서 갉아먹인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재생을 해주고요. 제가 말했던 사라라는 그 과일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 SOD 그 효소를 통해서 피부의 항암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암 그리고 예방에도 되고요. 8종 아미노산 19종 성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필수 원소 미량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바르는 것만으로 뭐가 된다? 인체를 구성하고 재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바디로션입니다. 바디로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에는 액티브 크림을 바르는 거 좋고요.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몸 안에 있는 외부에 드러나는 몸에 있는 것도 마무리를 이 바디로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전체는 모공이 있다. 모공에는 뭐가 있다? 데모덱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디로션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발라주고 방어망의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얘는 수분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 건조성 피부, 거친 피부, 알레르기성 피부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르는 게 훨씬 더 적은 양을 통해서 많이 바를 수 있고요. 건성일 경우에는 양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안법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피부 타입은 몇 가지입니다라고 질문하게 되면 보통 3가지에서 4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악성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람의 피부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편의에 의해서 지성과 건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한 10대에서 20대 성장을 할 때는 이 개기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왜? 너무 번들번들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번들번들한 거는요, 본인이 늙지 않았다는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건조해지고 알카리성화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노화되신 분들의 피부의 90% 이상이 건성 피부입니다. 기미, 주름 피부. 건성 피부는요, 똑같습니다. 둘 다 부족해요. 유분도 부족하고요. 수분도 부족하고요. 부족한 상태에서 모낭충까지 번식을 했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본인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크린싱 바를 통해서 애벌 세안을 하고요. 페이셜 클렌저를 통해서 1분 내로 빨리 씻어내신 다음에 두 번째 크린싱 반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기초 화장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 피부는요, 쉽게 말하면은 피지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뭐가 많다? 체내에 피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커스는 뭐냐? 많이 나오는 피지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도 뭘까요? 클렌싱 바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특이한 게 마무리를 뭐로 하죠? S로 합니다. 페이셜 클렌저 외에 저는 저걸 권하고 싶어요. 우리 팩을 통해서 하고 난 후에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평소 여드름 피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도 동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이 닥터큐 제품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 제품들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18년 동안 검증이 됐고요. 사람마다 사용할 때 그 노멀한 이제 일정 수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요. 지속적으로 쓰시고요. 이 닥터큐 제품에 대한 필요성은요. 여러분들이 몸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식품에서는 효소라는 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촉진제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에서 이 닥터큐는 다른 상품을 촉진하는, 피부를 촉진하는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큐 제품을 쓰고 다른 제품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2배, 3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재구매율 85%. 누가 알아줬을까요? 고객님 또한 제품의 품질로 알게 된 게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쓰실 때 아토피 걸리신 분들, 건조한 피부들, 피부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 이 크린 신발을 토대로 닥터큐의 다른 제품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닥터큐 제품을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교육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사지법을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룹과 지방에 따라서 마사지 방법이 다르는데요. 이 마사지 방법을 전혀 제가 바꾸지 않고 비교해서 한번 보는 시간 한번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닥터큐와 함께 쌍두마차인 올가라인에 되어 있는 천연 인성분 제품에 대한 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품 교육 받느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